2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템포를 빠르게 나갈 거예요. 2권은 별건 다른 게 없습니다. 1권에서 조금만 더 발전을 시키는 거고 음악적으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2권은 충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라 저 나라의 옛날 충곡이다 정도로만 한번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를 연달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가까우니까 진짜 힘드네요. 제가 항상 무대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캐치가 돼서 그러니까 귀가 발달되면 좋지 않아요. 제가 실수하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를 하는데 뮤제트 같은 경우는 세 박자 충곡 형식이고요. 왈츠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듣다라는 뜻으로 19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한 4분의 3박자 박자 형식이고 불에는 프랑스 충곡이고 두 박자 네 박자 그러니까 뭐 세 박자로 논다 쿵짝짝 쿵짝짝 아니면 쿵짝 쿵짝 이렇게 다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전에 들었어요. 이거거든요. 어디서 봤죠? 앞에서 똑같이 나와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지금 얘는 들어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음정 그냥 시작만 달라요. 근데 일본에서는 근데 제가 모차르트 맨 처음에 할 때 이거를 세 가지의 박자로 했었죠. 1번, 2번, 3번. 요거를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멜로디는 있는데 그거를 음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리고 박자를 바꾸는 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음악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할 거는 아까 한 박자였다면 지금은 반 박자로 쪼개서 한번 가볼게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운 내세요. 두 사람의 첫 단계부터 12번 미니회까지 계속 가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박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보시면 9점 다트라고 하고요. 이거는 16분부터 치면 이게 어떤 박자냐면 이게 1번이에요. 2번은 그래서 1대3 혹은 3대1로 나뉘어집니다. 이거는 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박자이고 특히나 뭐 빠른 곡이나 어려운 곡을 연습할 때 항상 연습을 해서 그래서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 연습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9점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박자고 이거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박자입니다. 제가 9점을 스타일을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의 첫 단계는 7번과 그 다음에 8번 이게 같은 9점이 나오는데 9점을 어떻게 느낌이 다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제가 몇 곡 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선생님 뭐야? 24고? 17곡과 29곡. 29곡. 지금 한 1시간 좀 못되게 50분 정도인데 한 40분이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데가 몇 년이 걸립니까? 2년이요. 보통 2년 넘게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가 2년이 넘게 걸리고 제가 솔직히 2권, 1권, 2권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여기까지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어떻게 노래하느냐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한 1, 2년치를 1시간에 이렇게 연주를 했다고 보면 앞으로 갈수록 곡 수는 줄어듭니다. 근데 한 곡당 연주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한 페이지, 많으면 2페이지인데 3권부터는 3페이지 이상입니다. 그럼 뭐냐? 지금은 제가 오늘 듣기를 얘기를 하겠지만 듣기는 1, 2권에서 된 다음에 3권부터는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과 아이의 차이도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듣기 연습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기준을 뭘로 두냐면 음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감에는 이제 제가 이제 2가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 하나는 절대 음감, 두 번째는 상음. 절대 음감이 뭔지 아시는 분? 먼저 해보실래요? 저요? 네, 절대 음감이 뭐예요? 아무 음이나 때려 맞추는 거? 그렇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모든 음정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을 듣고 그 위에 음 높이를 판별할 수 있고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봤을 때는 1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되게 희귀하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재능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또 첫 손에 꼽히는 미지의 재능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절대 음감은 좀 드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현악기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 음악을 들었을 때 절대적인 음감이 상대적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절대 음감. 여기서 있으면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께서 피아노의 음을 하나 쳐주실 거예요. 그럼 그걸 한번 맞춰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지 마세요. 피아노 보지 마시고 시작. 라! 오! 맞아요. 조금 어렵게 한번 볼까요? 맞았어요! 조금 더 어렵게 하악으로 볼까요? 아직 안 쳤어요. 절대 음감인데? 그리고 이제 상대 음감을 설명을 드릴게요. 상대 음감은 절대 음감을 그냥 딱 들었을 때 그 음정으로 들리는 거고 상대 음감은 기준점을 줍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이게 스케일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쳐줘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쳐주세요. 자, 이 중에 이제 음을 칠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를 그냥 레로 알고 맞추는 친구도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기준점을 보고 그 다음에 맞추는 것. 그래서 상대 음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성악이나 노래를 할 때 좋아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 근데 현악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이 스티커가 없는데도 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음감인 쪽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뭐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학원에서 저도 피아노 학원 여기서 배웠었거든요. 이시 거기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얘 전공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아무도 다 좋아는 하시지만 음악적으로는 아무도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게 그냥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이렇게 뒤 돌게 하고 부모님이 음정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게 뭐냐라고 해서 그걸 제가 맞춰서 그래서 아마 저도 음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음감이라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실 조금 천선적으로 타고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업병인데 아마 모든 분들이 한번 아실 텐데 한번 맞춰보세요.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거 뭐 광고에서 나오는 힌트 가전제품. 저요. 포카리 센터?
저는 이게 4호선에서 듣거든요. 아.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이것도 있고. 이거는 무슨 행어로 갈 때 치고요. 수만할 때는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5호선이었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게 이게 직업병으로 하나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로 hear과 listen을 아시는 분? 키우는 그냥 듣는 거고 리스는 집중해서 듣는 거. 누가 질문 보셨죠? 제가 말하고 싶은 다음 그거예요. hearing 같은 경우는 그냥 들리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아. 근데 listening은 뭐냐? 우리 리스닝 하죠. 그건 어떻게 하죠? 집중해서 듣죠. 그거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뭐 어떤 소리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할 때 몇 세 이상 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히어링은 돼요. 근데 리스닝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이걸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게 어른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오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랬던 게, 제가 지금 바이올린을 알려드렸지만 피아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히어링에서 리스닝을 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은 히어링으로 갑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이를 앉혀놓고 막 듣게 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히어링을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리스닝으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악기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뭐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그건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많이 듣는 게 노력해서 들으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듣는 시간을 계속 그냥 아이들이 내딛고 들으면 막 100번 들어도 안 질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냥 계속 듣게 해주시면 저절로 리스닝이 나아집니다. 리스닝이 나아진다는 건 뭐냐? 음악적으로 맨 처음에 음감이 좋아질 뿐더러 그 다음에 저절로 외워요. 근데 아이가 이 곡을 외우는 것과 외우지 않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 준비하면서 스즈키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읽었었는데, 스즈키 이걸 만든 사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음악적 성장률은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있다고.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스즈키 6번까지는 다 외우는데, 지금 본 이유는 음악적 기호나 뭐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거고, 외우는 이유는 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외워야 학생의 문제점이 보여요. 내가 악보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얘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피아노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 음악 선생님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다 듣고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거는 저희는 리슨을 합니다. 히어를 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딱 맞췄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1, 2번이었습니다. 3번을 가실 때는 한 번이라도 듣고요.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리슨까지 보시면 좋아요. 지금 오늘은 1번, 2번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3번 같은 경우에 어떤 곡이 나오는지 미리 들어보고 그냥 듣다가 그게 리슨까지 가죠. 그럼 여기 와서 제가 하는 게 좀 더 달라 보이실 겁니다. 토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